네, 시작할까요? 자, 강의 계획서 먼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인사관리처럼 저희가 지금 이 기본서라고 하는 거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될 건데, 일단은 총 10번이라고 돼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 이렇게 진행할 거고, 오전에는 조직행동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조직이론과 설계다라고 해서 거시 쪽이긴 한데 이제 조직구조 설계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자, 뭐 시간이야 뭐 이렇게 진행될 거지만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조직행동론 책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조직행동론 책들이 있어요. 뭐 되게 유명한 책들 뭐 몇 권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홍대 임창희 교수님 책, 그 다음 우리 백기복 교수님 책, 그 다음 또 많이 보는 게 이제 해외죠. 그쵸? 해외저들, 뭐, 로빈슨이라든지 뭐 이런 해외저들이 좀 있고요. 이걸로도 약간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삼김 중에 한 분이신 이제 김성국 교수님 책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다 보시기는 좀 많이 힘드시고, 그쵸? 그리고 이게 사실상, 경영조직론 선택자분들은 교수님 책을 잘 안 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요거 한 것만 본다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누락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른 기본서로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책을 가지고서 끝까지 공부를 하거나 뭐 교수님 책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강사님들의 수험서를 그냥 바로 짚고서 시작을 하죠. 그냥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모아놓은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되게 고민을 좀 했었고 그래서 제가 경영조직론 기본서 강의는 원래 안 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일단 연기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 좀 시간들이 많이 떠 있는 상황이고 경조나 인사 같은 경영학 과목들은 좀 한동안 손을 놔버리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연기 들어가기 전까지 뭐든 하게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서 강의를 한번 기본서 특강 또 이제 연기 수강생들은 다 무료죠. 자, 이렇게 기본서 특강을 한번 진행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했던 거고 자, 이 중에서 왜 하필 백기복 교수님 책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 기준에서는 일단 지금 이 특강의 목적 자체가 전체 내용을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전체 내용을 심도 있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회차도 부족하고 책도 좀 누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S 연기에 들어가서 아마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갈 거고 그럼 이 GS 연기 전에 하는 이 특강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기본 개념이에요. 그죠? 개념이나 아니면 기본 컨셉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가자라고 하는 식이 돼야 되는데 백기복 교수님이 이 변수별 개념 정의는 깔끔하게 써놓으신 편이에요. 참 기술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낸다. 기술적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개념 정의 하나 자체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깔끔하게 그런 정도는 좀 괜찮아요. 근데 임창희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좀 불필요한 예시나 사례나 도시 뭐 그림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수험적으로도 조금 소화가 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최소화돼 있고 개념 정의 자체만 조금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백기복 교수님 교재를 제가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구조 설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데프트죠. 한경사에서 나온 이 책을 이제 저희가 볼 건데요. 조직구조 설계와 관련한 교수님 책들은요. 많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기가 좀 많이 힘든 편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데프트가 쓴 요 번역본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외에 이제 조직구조 설계나 거시 쪽 챕터 쪽에서 저희가 보는 교수님 책들은 또 많이 보는 책들이 뭐 데프트 제일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보는 게 두 번째가 뭐 임창희 교수님의 거시 조직 이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김인수 교수님이다라고 하는 책 김인수 교수님의 책이 있어요. 정말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의 제자분들이 벌써 또 이제 교수님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그래서 이 김인수 교수님의 책을 또 그대로 이제 또 그렇게 안 바꿔서 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이렇게 그냥 표지랑 저자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시기여서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봐야 해요. 근데 김인수 교수님 책은 이미 절판된 지 오래고요. 대신 그 젊은 교수님들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표지와 제목만 바꿔서 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개를 다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세 개를 다 볼 수가 없고 다 책마다 또 1장 1단이 있는 상황이라 또 이거를 다 모아둔 수험서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데프트로 이제 고른 이유는 뭐냐면 최근은 기출들이 거의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지금 가장 어쩔 수 없이 조직구조 설계 책으로는 이 데프트 책을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요. 왜냐하면 지금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의 수량 자체가 굉장히 책의 종류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구조 설계 이런 것들은 또 다 해외서를 번역한 것들이 이제 해외저가 주예요. 그러다 보니 일단 절대적으로 종류가 부족하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 데프트를 고르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도 굉장히 수험적으로 인지하기 힘들게 돼 있고요. 문장들도 굉장히 어색하고요. 직독직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 이거는 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해서 서술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면서 약간 책 읽으면서 약간 화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틀린 도식들도 좀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데프트를 본다. 그나마 여기에서 좀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서를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데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강의하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많은 내공이 필요한 책이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처음 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한번 제가 잡아드리면서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좀 잘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자료가 하나 나갈 건데요. 다 개념정의 암기 자료예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개념정의 암기 자료에서 우리 백기복 교수님 저로 나갈 때는요. 백기복 교수님 책에 있는 개념정의랑 조금 문장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예 그냥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될 수험서 개념정의로 다 박아놨고요. 그래서 미리 그냥 그걸로 암기하시라고요. 암기하시고 싶으시면. 자, 일단 두 번째로 이제 데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 거시 쪽도 어차피 데프트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데프트 책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정의 거의 많이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책 그대로 거의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지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책 띄워놓고 책 밑줄 치면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선 그렇게 하기에는 책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용의 누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조금 해야 하고요. 자, 강의 내용을 이제 저희가 같이 진행해서 구조를 잡은 뒤에요.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교수님 책으로 가서 책 정리하면서 밑줄을 칠 건데 여기에서 밑줄을 좀 치는 게 개념정의 중심으로 좀 많이 밑줄을 치게 될 겁니다. 백기복 교수님 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수업 듣고 나서 복습을 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 복습을 하실 때는 당연히 강의 내용을 한번 복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뭐 구조를 판서를 하면서 잡아드리는 할 건데 그러면 지금 목차집 있잖아요. 지금 나간 목차집이 나갔잖아. 그지? 목차집 보면 이렇게 다단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목차가 쭉 있고 여긴 다 공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여백에다가 조금 필기를 좀 하시는 걸 권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몇 장 안 되잖아요. 그거 통해 가지고 한번 오늘 했던 거 구조를 복기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줄 작업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서 분석을 좀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좀 저희가 많은 텍스트에 치이게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인사만 보는 것도 아니고 경조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노동행정까지 전부 다 이제 GS 연기로 들어가면 되게 양이 많아요. 기본 강의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텍스트에 치이고 그러다 보면 혼자 처리를 못 해버리면 이게 정말 나중에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밑줄 작업을 하시면서 자꾸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암기를 하고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암기를 하는 건지 뭐를 암기를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좀 명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지 않으면 일주일한 시간이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러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목적을 정확하게 잡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 기본서 강의를 통해서 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게 목적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실 건가요? 저는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면 경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애매하죠? 암기할 게 많을 거예요. 암기 과목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암기할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개념정의 자료에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변수별 개념정의 정도는 조금 지금 암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연기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 위주로 조금 목표를 좀 잡으십시오. 이거 특강을 통해서 모든 거를 다 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조금 백기복 교수님 책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내용을 좀 볼까 해요. 자, 우리 백기복 교수님 책 그쵸? 깔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일부 개요다라고 해가지고 1장 한번 볼까요? 조직행동론의 기초이다라고 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싫잖아요. 경영학책은. 그쵸? 프롭습니다. 수험서에서는 이딴 거 싫었다는 개욕 먹죠. 그쵸? 책 가격만 오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싫지 않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런 것들 뭐 사무 경영 뭐 이런 것들 그쵸? 어디 가서 이제 썰풀기 좋으니까 그냥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교수님이 첫 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경영의 핵심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조직 행동론이다라고 하는 걸 대체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길어요. 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조직 행동론이다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잖아요. 좀 개괄을 해드리면 자, 이 조직 행동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자,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뭐다? 행동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럼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구성원의 행동이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 이 구성원들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연구 대상으로 삼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행동 자체가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론들이 나왔었어요. 원래는 인간 자체 본질을 뭘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철학적 접근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 이제 경영학 쪽에서는 인간 자체 본질은 그의 행동이다. 로 이제 결론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나온다? 이들의 내면적 심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 행동을 보면 대체 어떠한 감정에서 어떠한 태도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자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직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본질을 알고 싶다면 행동 자체를 봐라 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이 인간 자체 본질을 이해하면 뭐가 좋은가? 대체 이거를 왜 이해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면 인간 자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들에 대한 뭐가 용이해진다? 관리다라고 하는 게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직 내 구성원들의 행동 자체 연구가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 챕터의 이제 요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요. 자, 일단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조직의 경영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조직의 경영은 사람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조직이라고 하려면 첫 번째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도 그냥 내 일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나랑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같이 모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목적이다라고 하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필요하고 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뭐다? 사람 자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 이 조직에서 목적 달성하는데 왜 사람이 중요한가? 그 아래 문단 한번 가보시면 원래는 기업이 경영을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어요. 자본, 정보, 사람이요. 그렇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결국 다 따져보면요. 사람이 자본을 얻어오고 사람이 정보를 얻어와서 공유하고 그렇죠? 결국은 이 경영 자체 주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은 자, 그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굴지의 기업을 키워냈고 사람이 자본을 구해오고 기술 정보를 사람이 배워오고 그렇죠? 결국 그래서 뭐다? 결국 이 경영을 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자 할지라도. 됐나요? 그래서 그 아래 문단 두 번째 줄 가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그래서 사람이고 경영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사람의 본질을 잘 이해하자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잘 이해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한다. 했죠? 자, 그러면서 경영자 구성원들이 사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 깊은 이해를 통해서 경영자가 행동을 하고 관리를 했을 때 그럴 때 경영 성과가 향상되는 거고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행동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연구하는 겁니까? 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체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 키워드는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인류,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래요?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해서 수식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아무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 구성원들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을 연구한다는 것과 조직 내 우리 구성원의 사람 행동을 연구한다는 거에 본질적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그냥 인간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인간 행동에는 어떤 반경이 없어요. 일반적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보면은 오늘도 아기 유치원 버스 태워주고 이제 같은 유치원 친구 엄마랑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이래요. 그죠? 그니까 저희 아들도 막 웃으면서 같이 이래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 행동?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을 놓고 인간 행동을 연구한다면 이 행동 자체는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요. 하지만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연구한다면 이 조직 구성원들은 아까 그랬죠. 뭐라 했어? 조직의 필수적인 요소? 목적이요. 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달성하기 위한 뭐한다? 의도적이고 그 다음 어때? 제한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목적을 위한 의도적이고 제한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는 정확하게 연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누구 행동만을 연구하는 거다? 인간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행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가보시면 사람들은 조직 생활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는다 하면서 구성원들이 조직 생활을 하면 뭐가 좋나 하면서 쫙 나와 있죠. 그죠?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경제적 안정을 얻고 왜요? 임금을 받죠? 다음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개인의 성장이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뭐를 통해서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룰 수가 있겠죠? 자, 그 밖에도 조직 생활로부터 개인적인 만족이나 행복이다라고 하는 걸 얻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도 개인적인 만족입니다. 직무 만족이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그 감정 상태는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조직 생활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서 뭘 볼 거냐면 그렇구나. 그러면 이 조직 생활이다라고 하는 걸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본인들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조직 행동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의 행동을 연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직 행동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이 행동을 어떻게 연구할 거냐면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이제부터 체계적 연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가봅시다. 자, 조직 행동론이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행동을 체계적으로 이제부터 연구할 겁니다. 구성원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인사관리에서 배웠나요? 첫 번째,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일일이 다 드러냅니다. 객관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이걸 저희가 기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조직 내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죠? 이 행동 자체를 일일이 다 밝혀낼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왜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건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행동이 조직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아닌지 예측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목적 달성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조직이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구성원들의 행동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체계적인 연구를 이제부터 뭐 하겠다? 세 가지 수준별로 나누어서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첫 번째 수준, 바로 개인 수준입니다. 그럼 개인 수준이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제가 좀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개인 수준이다라고 하면 우리 조직 구성원이 우리 조직 구성원 개인이 하는 행동 자체를 뭐 하겠다?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하겠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개인이 하는 행동은 예를 들어서 정말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야말로 정말 그 내면의 심리 변수와 행동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조직이라 그랬죠? 조직은 나 혼자만 있나요? 아니죠. 2인 이상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계속 뭐 하죠? 특정 집단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뭘 하죠? 상호작용이다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행동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 성격이 더
더럽다. 그죠? 성격 특성 모형 갖고 얘기하기는 아직 안 배워가지고 제 성격이 더럽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뭐 남편하고 연애하고 할 때는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더러운 성격 있는 그대로 다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내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했을 때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하지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지? 그럼 그 행동에 대해서 연구해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수준의 행동 연구이다 라고 한다면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상호작용. 자, 그러면 이 집단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또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직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을 연구를 한 번 더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조직 수준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무슨 행동일까요? 특정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럼 특정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행동하죠? 일하잖아요. 그쵸?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죠?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저 잘 말 안 하고, 그죠? 되게 정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타입이에요. 말하는 거 되게 싫어요, 남하고. 되게 에너지 소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만 오면 어때요? 굉장히 갑자기 막, 뭐라 해야 되냐, 기센? 이런 건 자기 폄하 단어라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안 언니가, 그죠? 그래서 아무튼 되게 이렇게, 아까도 뭐, 그죠? 뭐, 그잖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요. 말해서 막 뭐라고 하고, 그쵸? 막 이렇게 되게 막 여기만 오면 막 목소리가 커지고 엄청 막 기가 세지고 막 이러잖아. 그죠? 왜 그러는 걸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처가 안 좋아서? 기운이 안 좋아서? 그죠? 근데 약간 신림동 기운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저 그래서 여기 오래 안 있어요. 저는 강의 딱 하고 바로 갑니다. 여기는 너무 기운이 안 좋은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별로 좋아하는 동네가 아닌데 아무튼 제가 왜 여기만 오면 이렇게 되냐고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합격예법학원이다 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제가 맡고 있는 직무는 뭐죠? 강의잖아요. 그쵸? 제가 강의라는 직무를 맡고 있으니까 말하기 싫어하는데 여기 와서 미친 듯이 말하고 있죠. 그죠? 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됩니까? 이 조직에서 제가 어떤 계층에 놓여 있냐는 거예요. 전 어떤 계층에 있죠? 현장에 놓여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계층에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긴장 상태이고 그래서 예민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되면 겁나 짜증내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소에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 조직에만 오면 평소에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느냐? 왜? 나는 이 조직 구성원으로서 뭐를 부여받았어? 직무를 부여받았고 권한을 부여받았고 계층에 놓여져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너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어떤 계층에서 너가 어떤 외부인과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여러 명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일을 할 때 각각 행동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수준으로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아무 문제 없죠? 지금까지?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조직 행동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직원들과 관련한 개인 차원, 집단 차원,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다루는 학문체계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부터 이거 더 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다양한 현상들을 찾아요. 기술. 그래서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요. 그리고 조직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측하고요. 이 현상들을 내 의도대로, 관리자의 의도대로 통제할 거예요. 됐죠? 자, 다 해결됐잖아. 그죠? 박기옥 교수님은 거의 날 수제자로 지금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책 해석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진짜로 쓰여있는 거가 많이 없는데 내가 엄청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읽어보세요. K사 영업 1팀에 이런 거 다 맞이 못 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볼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맨 아래 문단 가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주제들이 매우 많을 거예요. 매우 많을 건데 자, 이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그럼 세부적인 이제 학습 내용들이 뭐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거기 가볼까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한번 가보시면 세 번째 줄 맞죠? 자, 개인 차원의 주제들이다. 즉 개인 차원의 행동을 연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개인적인 요인들을 뭐하겠다? 연구하겠다 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개인 차원의 주제들로 나와요? 능력, 태도, 가치관, 성격, 지각, 감정 등등 이런 게 나와 있죠? 자, 뭔지 직접적인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집단 차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자, 집단 차원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집단을 이루어서 일할 때 발생하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갈등, 협상,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팀의 성격, 커뮤니케이션, 갈등, 협상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라고 하고 다음 세 번째로 조직 차원의 요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조직 차원이다 라고 하는 건
요인들이다라고 하는 건 다음 페이지. 이렇게 조직의 문화라든지 조직 변화, 구조,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요소들은 조직 전체에 해당하는 요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잘 와닿지 않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공부할 때 조금 힘들었거든요. 막 선배들이 기본서를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수험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던 시대여가지고 실제로 수험생들이 막 다 서브노트 만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서브노트 다 만들면 시험 전날이었어요. 막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오래 걸렸죠. 합격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꼭 막 교수님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 책을 읽었는데 저는 이 효과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상세히 써있지도 않아요. 일일이 다 설명도 안 해주는데 이거 왜 봐야 되는 거야? 그때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누가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됐겠죠? 혼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그죠? 제가 만들어 봤어요. 답안지 쓰지 마세요. 강사딸이가 만든 거 뭐하러 씁니까? 개인 수준의 연구라고 해서 이제 개인 수준의 연구이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제 어떻게 제가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냐면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것은 개인 구성원들의 행동이에요. 그쵸? 개인의 행동을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조직 구성원이 개인 수준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뭐 하겠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 그렇다면 이 개인 수준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 야 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데 조직 안에서 이걸 다 일일이 밝혀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야 이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대체 왜 하는 건데, 그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럼 이 개인의 행동이 조직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뭐 해야 됩니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개인의 행동 자체가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라고 해서 자, 조직의 목적 이다라고 하는 거의 달성 여부,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조직 효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조직 효과성 측면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아닌지 자체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조직의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인사관리에서 이론적 접근을 좀 하고 왔죠. 기계적 접근에 따르면 조직의 목적은 뭐가 됩니까? 효율, 능률, 그지? 그래서 생산성, 성과, 효율, 능률 등이 조직의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럼 인간의 목적은 뭐가 됐었죠? 인간관계론적 접근에 따르면? 그렇죠. 구성원의 만족입니다. 그렇죠? 그럼 만족이다라고 하는 걸 근간으로 두고 이제 각종 긍정적 심리 상태를 지향하게 됐는데 어떤 심리 상태들이 있겠어요? 몰입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예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랬죠? 결근이다, 이직이다라고 하는 게 감소하고, 그 다음 조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걸 저희가 조직, 시민,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조직의 하위 목적들로 이제 뭐야, 그러니까 조직의 목적을 쫙 이제 구체화시킨 거예요.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행동인지 아닌지 자체를 이제 뭐 하겠다? 예측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봤는데 오이씨 이거 부정적 결과 가져오는데? 라고 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행동 자체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리 활동이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겠다. 개인의 행동을 이렇게 연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일단 개인의 행동을 다 찾습니다. 얘는 이런 행동을 하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업무 시간 중에 얘는 카카오톡을 하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쫙 찾아내고 대체 이 행동은 왜 하는 것일까에 대한 원인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행동의 원인 자체를 우리는 어디서 찾는다? 개인의 내면적 심리에서 찾게 돼요. 왜? 혼자 했을 때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니까요. 자, 그럼 어떠한 심리적 변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개개인의 특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때요? 조직 내에서 나타나는 구성원의 행동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특성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능력 차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 적성은 모두 다 다르죠. 그쵸?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태도라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개인차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될 겁니다. 자, 그 밖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외부의 자극 자체를 인지하느냐, 지각하느냐. 그죠? 인지 체계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또 뭐가, 인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즉, 원인 변수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거겠죠? 그런데, 스스로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행동을 유발, 유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인 수준 행동 연구에서는, 자, 우리 조직 내 구성원의 개인 수준에서의 행동을 뭐 하겠다? 기술 설명 예측, 통제하겠다.
그러면 이 행동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제 뭘 들고 오겠다? 심리 변수를 들고 오겠다. 이런 왜 심리 변수냐라고 물어본다면 왜 심리 변수예요? 여기 경조만 바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죄송해요. 인사 연달아서 해가지고 왜 심리 변수가 들어옵니까? 왜 심리 변수가 들어오죠? 백그라운드. 왜 심리 변수 들어와요? 인간관계론 통해서 뭐 확인했죠? 인간은 심리로부터 행동이 나온다. 이거 공부했었죠? 그치요? 자,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인간의 심리로부터 뭐가 나와요? 특정 행동이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뭐로부터 나온다고 얘기가 가능한 거야? 심리로부터 나온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놓고 보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 행동을 스스로 유발유지시키는 건 동기부여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이쪽으로 이제 와볼게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조직 목적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을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통제 또는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건가에 대한 논의들이 또 있었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학습이다. 그래서 조직행동론에서 학습이다라고 하는 건 배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개인 수준에서의 연구 대상이고 개인 차원에서 논의하는 요인들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수준 행동이 아니라 어떤 수준의 행동이 되겠어요? 집단 수준 행동이에요. 그럼 집단 수준 행동도 가보죠. 자 여기도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죠? 첫 번째, 일단 뭐예요? 집단 수준의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걸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이 집단 수준의 행동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한 매번 드리지만 노동법 2를 배우시기 때문에 집단 수준의 행동이다 라고 한다면 다 같이 뭐 으쌰으쌰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지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게 바로 뭐라 했었어요? 상호작용이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혼자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 상호작용이다라는 걸 계속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일단 기술 해봅시다. 어떠한 상호작용들이 있죠?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뭐가 있죠? 기술 해봅시다. 뭐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그 다음 어때요? 그러다 보면 조직 정치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잖아요.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비합법적인 시도를 한다든지.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가볼까요? 이러다 보면 이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상호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갈등이에요. 그럼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당사자들끼리 다시 또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되죠? 협상이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뭐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상호작용의 수단으로서 뭐가 나와요? 커뮤니케이션이요. 자, 또 뭐가 있을까? 상호작용이다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뭐라고 한다?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러한 상호작용들을 이제부터 저희가 다 찾아냈어요. 기술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는 거지? 이런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가 있겠느냐? 뭐 하는 거야? 설명하고 그 다음 뭐해? 얘가 조직의 목적 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뭐 하는 거다? 줄여 쓰겠습니다. 조직의 효과성, Organizational Effectiveness라고 해서 자, 이 조직의 효과성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뭐 한다?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고 뭐예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으면 통제나 변화를 시키게 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겠느냐? 있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2인 이상이 모인 이 집단 자체가 가지는 속성이 원인을 맞추는 변수다.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얼마큼 노력해서 얼마큼 결과물을 만들었는지가 훤히 보여요. 그치? 그니까는 내가 살짝 뭐 농땡이 까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집단은 뭐 한다? 2인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2인 이상.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어때? 100% 내 노력을 다해야 했지만 이제 10명, 20명이 같이 일하면 약간 뭐 한다? 그치? 프리라이딩 하잖아. 그럼 혼자 있을 때와 여러 명이 있을 때 어때요? 작업과 관련한 행동 자체가 달라지죠. 자, 그 다음 또 어떻겠어요? 집단은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이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연대감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걸 이제 저희가 응집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응집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집단에서 일해본 경험 있으세요? 어때 그럼?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게 된단 말이야.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옆에 있는 동료하고 뭔가 끈끈한 연대감을 하에서 뭔가 굉장히 의욕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때? 이런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겠죠? 자, 그 밖에도 여기는 그럼 이제 2인 이상이다.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였다. 라고 하는 특징에서 나오는 속성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2인 이상이 모이면 어떻게 돼?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구성체가 돼요. 이런 사회적 구성체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또 속성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구성체가 되니까 자 어떤 속성이 나와요? 첫 번째 지위요. 누군가가 지위가 높고 누군가는 지위가 낮죠. 그렇죠?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성격 머리대로 다 행동하지만 이 집단에서 내 지위가 제일 낮다면 내 성격 머리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지위 말고 역할이다. 역할 외우라 그랬죠. 뭐야? 기대되는 행동. 그치? 그럼 여기서도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이 집단 구성원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행동이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한다? 나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기대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럼 행동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얘 원인 변수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지위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규범이요. 이 집단 구성원들은 이 집단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는 반드시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되는 규범이다라고 하는 걸 자체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진짜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어때? 이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집단에서 쫓겨나지. 쫓겨나고 싶어, 안 쫓겨나고 싶어, 인간은? 왜 안 쫓겨나고 싶어? 이론적으로 말해봐요. 인간은 무슨 동물? 사회적 동물이라고 호손 연구에서 발견했잖아.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안에서 계속 뭐한다?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단 규범을 지키는 행동을 스스로 하게 된단 말이죠. 됐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혼자 있을 때와 달라지게 만들어. 그치? 그래서 이걸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이걸 지금 연구하는 게 집단 수준 행동 연구인 거예요. 쉽죠? 그래서 집단 수준 행동은 요런 요인들, 요런 차원들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여기는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는 뭐예요? 여기 속성 중에 하나. 집단의 발달 단계. 그쵸? 집단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구성원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니까. 됐어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조직 수준입니다. 그럼 조직 수준의 행동 연구이다 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죠? 특정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죠? 합격의 법학원의 일원으로서 제가 하는 행동이요. 됐어요? 자, 그럼 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열심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그쵸? 그래서 얘가 조직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조직 효과성, 조직 목적 달성에 있어서 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제하고 변화시키고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조직 구성원으로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쫙 찾아봤더니 얘네들은 정해진 행동만 하는 거예요. 정해진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 쪽이 아니라 어디에 좀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여기에 집중해요. 대체 얘네는 왜 정해진 행동을 하고 요구되는 행동을 하는 걸까? 무엇이 이런 요구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지? 살펴봤더니 자, 첫 번째 직무를 포함한 조직 구조요. 왜냐면 이 조직 구조 안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논의도 있지만 뭐 권한이 얼마큼 있는지 어느 계층에 있는지 등등에 대한 논의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진짜 실제로 많이 달라요. 저도 막 이렇게 우리 학원도 보면 강사님들은 현장에서 직접 상호작용하잖아요. 되게 예민해요. 근데 뭐 관리자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뭐 얘기해보고 하면은 그쵸? 뭐 얘기해보고 하면은 맨날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거 있잖아. 능글맞게 얘기하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짓거리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예요. 저 너무 빡쳐가지고 진짜 싸우고 막 이런 적도 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또 가만히 있는 타입 아니잖아요? 개저씨 잡는다 오늘 하면서 막, 그치? 말면서,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이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거야. 우리는 늘 현장에서 계속 상호작용하니까 다 긴장 상태인데, 그거 모르고 그냥 있는 위에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따질 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래서 시장 점유율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0.1%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확인된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스타일이야.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랑 너무 달라. 마인드 자체가. 그죠? 상호작용하는 환경 자체가. 계층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분들은 무슨 환경과 상호작용하겠어요? 일반 환경이야. 그죠? 뭐 전문직 많이 준비한다. 뭐 이런 일반 환경인 거지. 하지만 현장에 있는 강사님들은 구체적 환경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자, 일단 두 번째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조직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가 있다? 이 조직의 문화예요.
조직의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구성원이 또는 이 조직이 갖고 있는 뭐가 된다? 가치관 자체를 말해요. 이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관이요. 자, 그럼 이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거에 내가 동의했으니까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조직 문화이다라고 하는 게 특정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지향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더 근본적인 건 뭐가 되죠? 우리가 공동으로 달성하기로 한 조직의 목표예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특정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정해진 요구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조직 수준 행동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다 모형을 한번 만들면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각 수준별로 정리하는 요인들과 이제 주제들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개인 차원은 능력, 태도, 가치관, 성격, 지각, 동기 등과 같은 개인 간 차이와 관련한 주제들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써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개인 차원 주제들은 이런 거다. 잘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방금 우리가 모형 통해 가지고 설명했던 거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배우는 거구나 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이 올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배운다. 커뮤니케이션 갈등 협상 배운다. 그죠? 여러 사람이 집단을 이루어 일할 때 발생한 요인들이다. 그냥 되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좀 그림으로 보면 아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해서 이 상호작용 자체를 기술해 놓고 하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직문화, 조직구조, 전략 이런 것도 배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왜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지 오히려 아까 모형 설명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봅시다. 자, 그래서 이처럼 조직행동론에서는 조직의 개인, 집단, 조직 차원의 요인들이 구성원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게 된다. 즉, 조직행동론은 조직 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키워드가 눈에 보이죠? 사람의 행동, 그죠? 그 다음에 뭐가, 그 다음 뭐,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그죠? 그 다음 수준도 개인, 집단, 조직천이라고 해서 키워드들이 이제 조금 보이실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행동론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행동론은 다른 학문들을 정말 많이 차용해요. 특히나 어디요? 개인 수준 연구는 심리학이 정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이제 이 시험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무조건 경조를 선택하시죠. 그래서 나 했던 건데 하면서 근데 조직구조 설계 가서 나 안 했던 거네 하면서 이제 좌절하게 되고 자, 집단 수준 같은데도 이제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을 보는 거다 보니까 사회학 아니면 뭐 사회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 조직 차원의 주제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사회학, 인류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내용들이 좀 됩니다.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이런 조직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연구하는지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은 이제부터 조직 내부의 구조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방식이든 규모이든 이런 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뭐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해봐야겠죠. 자, 일단 이제부터 자 분명히 선생님이 개인 수준 그 다음 뭐였어요? 집단 수준 이렇게 표시할게요. 상호작용 그 다음 어떻게? 조직 수준 그쵸? 이 세 가지 수준으로 이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연구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고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안 했죠. 그런데 이 구성원들의 행동 자체도 이제부터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단적인 예시로 상황이 바뀌면 제일 먼저 이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뭐가 될까요? 조직 구조예요. 그럼 상황이 바뀌면 조직 구조가 바뀌고 조직 구조가 바뀌면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 자체가 바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직무가 바뀌었고 계층이 바뀌고 권한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 가봐서 어디로 갈 거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요렇게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상황이론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상황이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각 상황에 따라서 특정 변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쵸? 이 자체를 연구하는 이론을 저희가 상황 이론이라고 하고, 이제부터 저희가 원래는 상황 변수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상황이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연구를 할 거지만, 저희가 거시로 점점점 넘어가면 이제 상황에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경우들을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저희가 시작을 할 때에는 모든 상황이 같다라는 전제에서 그냥 연구를 쭉 볼 거지만, 거시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각 상황은 다르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방식은 다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공부가 조금 확장될 거예요. 아셨죠?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끊으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건데, 그 체계적인 연구를 할 때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야. 다음 두 번째, 이 행동을 연구를 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시스템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할 거야.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인사에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시스템적 관점이 없으면 인사관리 접근하는 거 매우 어려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시스템이 대체 뭘 말하는 거냐? 시스템은, 자, 사람의 몸처럼 여러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체를 이룬 것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죠. 키워드 찾아보세요. 이제 찾을 수 있잖아요. 여러 요소들이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야, 곤충 한 마리 연구해보자. 곤충 한 마리 우리가 연구하자. 그럼 옛날에는 곤충을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 곤충을 시스템적으로 봐요. 어떻게? 머리랑 가슴이랑 배, 맞나? 배가. 자, 그죠? 이 하위 요소, 하위 요소, 하위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돼서 마치 한 마리인 것처럼 보인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고, 이렇게 우리가 늘 길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제가 늘 여러분한테 부분의 합, 부분의 합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부분들이 긴밀하게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부터 경영학에서도 모든 대상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아래 문단 한번 가볼까요? 자, 시스템 관점이다라고 하는 건 조직 행동을 학습할 때 매우 중요시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죠. 사람의 문제를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된 문제로 국한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여기도 보시면 과업이나 구조, 전략, 최고 경영자, 직속 상사 등등등등, 그렇죠? 조직의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스템적으로 사람 문제를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단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체 뭔 개소리인가요? 이럴 수도 있어.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아까 잠깐만 저만 갔다 올게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변수 하나하나 공부를 하니까 이 변수 하나가 영향을 미친다. 오로지 이 변수 하나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굉장히 많아. 내가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서 내 멋대로 하고 싶지만 어때요? 내 지위가 낮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 멋대로 하는 행동 자체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통제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변수별로 공부는 실제로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때는 원래 본래를 이해하실 때는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한 구성원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가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경영학 자체는 이 시스템적 관점을 갖고 계속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한번 가볼까요? 또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둘러싼 이제 환경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 이제 내부 요소들끼리의 복합적 관계들을 고려하는 것도 힘든데 이 내부적 요소들의 복합적 관계와 이제 외부 환경까지 반영해서 이것을 이해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걸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요. 오픈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열린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개방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방 시스템으로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닫힌 시스템 볼까요? 폐쇄적 시스템이에요. 이 표현을 좀 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는 개방 시스템적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점점점 또 거시로 갈수록 이 개방 시스템 관점을 가지고 복잡한 이 경영 현상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런 관점들과 가정들을 지금 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쭉 가서 본격적으로 조직 행동론으로 가볼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 보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뭐 한국 기업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아, 이랬구나 하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읽으면 선생님 뭐, 아, 이런 거 읽을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런 거 많이 읽어야 어떻게 되겠어? 서론 같은 거 잘 나와요. 환경 서론 같은 거 잘 못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읽어놓으시면 아 이래서 애자일 나오는 거구나,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좀 아이디어들이 생겨서 여러분 이게 위기의 순간에 되게 사람이 초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시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정말 초능력이 발휘될 때가 있어요. 막 수업 시간에 되게 집중해서 듣고 되게 열심히 하시고 하시다 보면 내가 이걸 준비를 안 한 건데 갑자기 이거 어느 페이지 아래 있잖아. 아니면 갑자기 어이씨 그때 선생님이 판서인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띵 하고 뭐가 보이거나 띵 하고 뭐가 들리거나 이런 이게 그런 경험을 할 때 있어요. 여러분 다 초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번 읽어놓으면 갑자기 와씨 서론에 못 쓰지 하다가 갑자기 띵 아 그때 백기복 교수님 책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쓴다고 뭔가 한번 읽어놓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한번 이런 환경 측면에서 한번 쫙쫙쫙 봐보세요. 서론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게 좋겠다 이런 것들 서론에 요 단어 부각시키면 되게 좋겠다 이런 감을 가지고 한번 본인이 캐치를 해보세요. 이런 단어 같은 거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MZ세대 뭐 이런 것도. MZ세대 많이 답안지 써요. 실제로. MZ세대 하면서 막 나와있죠? MZ세대 이런 걸 좋아해. 이러면서. 그쵸? MZ세대 뭐 봤는데 얼마 전에 그거 어디냐? 그 쿠팡에서 하는 거 SNL? 전종석 씨 나오는 거 봤는데 MZ 무당? 하면서 갑자기 그 막 접신하더니 뭐더라? 킹반누 뭐 이러던데.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갑자기 제가 무턱대고 욕하더라고요. 무턱대고 갑자기 막 욕을 딱 하더니 킹반누 이러는데 아 이 MZ인가? 이러면서 굉장해요. 제가 저거 MZ 아닌데? 하면서 되게 제가 좀 놀랐었어요. 이런 것도 다 쓸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윤리경영이요.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거 매우 중요하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아, 이런 것들, 아, 리먼 브라더스,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짝짝짝 보시면, 아, 나는 윤리적 인적 자원 관리에 이런 서론 써야지? 이제 이런 이제 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무시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쭉쭉쭉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뭐 스마트 이런 거 나오죠? 다 기술 발전? 이런 거 다 이용할 한번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돼. 그래서 되게 인사관리 서론이나 이런 거 잘 쓰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다 따세요. 따가지고 챕터별로 조금 이렇게 몇 개 포스트잇 적어서 붙여놔요. 나는 뭐 예를 들어 이거 딱 보면 나는 이거 직무설계 쪽에 뭐 써야지.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야. 아까 윤리경영, 윤리적 인적자원관리 난 이거 써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필살기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뭐 그거 언제 다 찾아볼 거야. 뭐 HR 인사이트 뭐 이런 거 다 찾아볼 거야. 책이나 열심히 봐. 책도 못 외우면서 무슨 HR 인사이트야. 그쵸? 그러니까는 이런 데서 그냥 따. 이런 데서. 이것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해놓으십시오. 그러면서 경영학의 주요 전공 한번 그렇구나, 그죠? 전공이 있구나. 그냥 가시면 되고, 책에는 이제부터 공부하면 되니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이 구조가 이렇게 개인 수준 연구, 집단 수준 연구, 조직 수준의 연구 나와 있고, 오늘은 이렇게 2, 3장 볼 거예요. 그렇죠? 동기부여 직전까지 갈 겁니다. 심리변수와 행동과의 관계 이쪽 부분만 볼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동기부여부터 이제 쭉 갈 건데 백기복 교수님 굉장히 책이 가성비가 좋은 게 중요한 거는 많이 상세하게 안 빠뜨리고 다 해놓으시고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딱 필요한 것만 딱 해놓으세요. 그래서 가성비가 좀 좋아요. 이 교수님 책이 군더더기 없고 그냥 딱 할 말하고 중요한 것만 딱 하고 리더십이랑 동기부여 이론은 거의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 특강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능력부터 쭉쭉쭉 나갈 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 조금 힘들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이 강의 첫 시간 한 거라 치고 여기서 한번 컷하고 가죠. 됐죠? 지금 먼저 쉬고 10분 뒤에 시작